2020년 초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급증하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중국을 앞지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다. 이탈리아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이곳 북부 롬바르디아 주에서 발생했다. 어느 집도 예외는 없었다. 한 집 건너 한 집. 이탈리아 북부는 거의 모든 집이 코로나19의 표적이 되었다. 무엇이 원인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쓰러졌다. 디에고도 그렇게 부모님을 잃었다. No problema. Ti sto mandando. 어머니가 호흡을 못하고 괴로워했다. 다시 볼 수 없게 된 어머니는 당시 전형적인 코로나19 증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No, senza poter stare vicino, senza poter dire niente, senza poter sentirli, abbracciarli. Che poi la malattia era brutta, l'abbiamo visto tutti perché mia mamma era un carro armato e l'ho trovato in terra che non riusciva a respirare. Mio papà invece è salito con le proprie gambe su un'ambulanza, quindi stava bene, abbiamo sentito al telefono, ci diceva mi stanno facendo questo, mi stanno facendo quello là. 아버지도 병원에 실려간 지 며칠 만에 돌아가셨다. 병원에 갈 때는 멀쩡한 상태였다.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다. Ce la metteremo tutta, eh? Mancate tanto comunque. Siete andati via troppo presto. Non dovevate farlo. Sempre con me, sempre con me. 디에고와 형도 코로나19 양성. 누구도 바이러스를 피해가지 못했다. 박쥐의 몸에는 150종 이상의 바이러스가 살고 있다.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지 않도록 박쥐의 면역 시스템과 협상을 한 결과다. 바이러스는 서로 유전자를 주고받으며 변이를 일으킨다. 그리고 어느 순간 숙주를 바꾼다. 비극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코로나19를 일으킨 바이러스는 박쥐에게서 천상갑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다시 천상갑에서 인간으로 숙주를 옮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팬데믹 발발 4년 전 이미 학자들은 코로나19의 발생을 경고했다.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정식 이름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다. 유전자가 사스 바이러스와 유사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스파이크와 껍질도 모두 단백질이다. 외부 단백질은 유전 물질인 RNA를 보호하고 있다. RNA는 AUGC라는 4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19가 발발했을 때 서울대 오명동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확진자의 바이러스를 분리해서 사진을 찍었다. 알려진 구조도와 비슷하다. 세상을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면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세상의 숨은 권력자는 바로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들이다. 이들은 인간보다 더 오래전부터 지구에 살아왔다. 사람의 경우 세포수인 37조 개보다 많은 미생물들이 몸에 살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조용히 사느냐 아니면 말썽을 일으키냐이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 단위는 세포. 세포 핵내에 있는 DNA는 단백질 제조의 핵심 브레인을 맡고 있다. DNA는 복제를 거쳐 RNA를 합성한 후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게 전달한다. 메신저 RNA는 핵 밖으로 나가 단백질 합성을 한다. DNA로부터 단백질 제조법을 전달받은 메신저 RNA는 핵 밖으로 나와 리보솜에서 지시받은 대로 필요한 단백질을 생산한다. 바이러스는 바로 이 과정에 개입해 자신을 복제하는 것이다. The coronavirus uses RNA inside of it, and it's just a very efficient way because once it's inside the cell, it infects a cell. It goes straight to the machinery for making proteins. It doesn't have to go to the DNA. It just goes straight to all sorts of different systems inside our cells for making proteins. So it's like a photocopy of the recipe. It's ready to go to be made into to cook up the recipe. 중증 코로나19로 죽었다 살아난 데이비드의 건강했을 때의 모습이다.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침입하면 세포 내로 들어가야만 단백질 제조 과정에 개입해 증식을 할 수 있다. 바이러스 스파이크의 효소가 인간 세포의 ACE2라는 수용체와 결합하면 세포는 너무나 쉽게 문을 열어준다. 세포 내로 들어온 바이러스는 껍질을 깨고 자신의 RNA를 쪼갠다. 대량 복제를 위한 준비 과정이다. RNA 조각들은 인간의 단백질 제조 공장인 리보솜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을 위한 단백질을 생산해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러스의 단백질들은 소포체에서 외피를 입는다. 바이러스 부속품들이 1차 조립을 완성하는 곳이다. 왜 우리의 세포가 바이러스 단백질을 위탁 생산해 주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제 외피에 스파이크를 붙이면 바이러스 공정은 끝난다. 이 마지막 작업은 골지체에서 한다. 골지체는 완성품을 포장하는 곳이다. 한 마리의 바이러스는 세포 내에서 보통 200마리 정도로 불어난다. 세포는 변형이 되어 수명을 다한다. 실험실에서 세포수를 늘린 후 그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투입하면 바이러스는 증식을 거듭해 3일 만에 세포는 초토화된다. 이렇게 변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변성이 되면 세포들이 자기 기능을 잃어버리겠죠. 자기 원래의 기능을.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신장이었다면 신장이 아예 망가지겠죠. 자기 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데이비드는 코로나19 중증으로 18일 동안 혼수 상태로 있었다. 당시 찍은 영상을 보면 조카가 애타게 불러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 데이비드는 생존 확률이 5% 미만이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작년 10월 피곤한 모습의 데이비드를 직접 만났다. I'm good. How are you? Fine, thanks. A long way from Korea. Well, welcome to the United States. So you're perfectly well? Well, I'm doing a lot better. I'm going through therapy now, still trying to gain my strength back. And what about post-COVID-19? Any syndromes post? I have, as far as I can tell, I have no more symptoms. I'm clear as far as I know. My blood work and everything has come back negative.
So So you got antibody now. I should, yes. Can I interview you inside or you want to? Yeah, probably outside. Well, let me see, because I got. Let me see, we got. Uh-huh.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망가진 체력. 자신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Can I have a look at whether how down is that now? Oh, I got. Okay. They're the big dogs. And let me put them away real quick. Sure. Be right back. Okay, now. Thank you. So that was my left lung, that they pulled fluid out of my left lung. That was 1,000 milliliters. Every day? No, just the one time. And then At the time of you admitted? no, this is after, well, one time when I was admitted, and one was after I left and I went to Kindred, which is a therapy. My chest was full of like fibrosis, I guess. My chest was really bad. And coming out of the isolation room that they had me in, we made a left out of the room and a left down the hall. And I was laying on my back looking up at the ceiling when they transported me, I got real dizzy and everything started spinning. And that's the last thing I remember as far as at the hospital. And they were also doing dialysis because my kidneys were shutting down. So they started doing dialysis every morning around 5 o'clock in the morning. And your heart? My heart was okay. And then, during that time, it was a roller coaster ride up and down. At certain times the ventilator was breathing about 90 to 95%, and I was only like 5% breathing on my own. And like 3 times I came real close, separate times throughout the 18 days that I came close to dying because my breathing was so bad. But I was strong, I fought, and I pulled through. 코로나19를 겪은 사람들은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대구를 강타할 때만 해도 세계는 조용했다. 그러나 곧 이어 유럽이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탈리아 북부의 조그만 도시였다. 총리의 비상사태 선언으로 도시는 봉쇄령이 내려졌다.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던 혼란. 도시는 넘쳐나는 시신으로 충격에 빠진다. 도시 기능 마비, 모든 것이 혼란 그 자체였다. 베르가모는 인구 12만 명에 6천 명 이상이 사망하는 최악의 상황을 겪게 된다. 집안에 갇힌 사람들은 트럭의 이동하는 소음만 들을 뿐이었다. 도시에서 처리되지 못한 시신들은 군용 트럭에 실려 인근 묘지로 옮겨졌다. 그 행렬은 밤새도록 이어졌다. 사 4개월 후 취재팀이 묘지를 찾았을 때는 안정을 찾고 있었다. 이곳 베르가모 공동묘지뿐만 아니라 인근 10여 개의 묘지들의 빈 공간은 모두 코로나19 희생자들이 차지했다. (2020년 3월) 4월 5월 젊은이들도 코로나19의 마술을 피해가지 못했다. 바이러스는 인종,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피해 정도는 숙조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Possiamo fare una domanda? Noi siamo della TV Corea, stiamo facendo un documentario sul Covid-19. Sì, Che noi aspettavamo qua qualche familiare delle vittime di Covid. Non so se voi avete qualche familiare qui. va bene. Sì. Ok, possiamo? Ma una roba. E poi a un certo punto ha iniziato ad avere un po' di febbre e poi piano piano si è indebolita, faceva sempre più fatica a respirare, però in quei giorni era difficile trovare l'ossigeno e quindi è morta a casa. 순진한 어린아이에게 코로나19는 어떤 의미일까? Stai innaffiando? È il tuo fratellino? Il fa giardiniere. 할머니 기억나요? Tu cosa ricordi di nonna? niente. Come niente? Non ti ricordi niente della nonna? Sarà la sua. 당시 가족들은 코로나19로 사망한 가족들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감염을 우려한 당국의 조치로 묘지에 묻히고 한참 후에야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빈자리는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팬데믹 초기 미국 메릴랜드대 휴먼 바이러스 연구소는 팬데믹이 특정 위도를 따라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중국 우한, 대구,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위치한 북위 35도에서 50도 사이 춥고 건조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We believe that SARS coronavirus 2 was behaving like a seasonal coronavirus in that it seemed to do better. It seemed to transmit easier in areas that were had lower temperatures and lower humidity, such as temperate areas in the wintertime that we've seen with other coronaviruses, other respiratory viruses. That was the main hypothesis, and that was our conclusion. 북반구에 여름이 찾아오자 남반구는 겨울에 접어들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브라질, 남아공 등 남반구에서 코로나19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비슷한 위도의 호주와 뉴질랜드는 예외였다. 뉴질랜드는 철저한 봉쇄 정책으로 외국인들의 뉴질랜드 입국을 막았다. 3단계 거리 두기로 소위 락다운 조치를 단행,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철저히 차단했다. 그 결과 확진자는 10명을 넘기지 않았다. 북반구가 두 번째 겨울에 접어들자 바이러스는 다시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다. 2차 웨이브의 시작이다. R노트, 즉 기초 감염 재생산자 수는 첫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2차 감염자의 수를 말한다. R노트가 1 이하이면 감염자가 줄어든다는 뜻이고 1 이상이면 감염자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코로나19는 2에서 5 사이로 나라마다 차이가 난다. 사스와 비슷하다. R노트가 6이 넘어가면 스치도 감염이 될 정도로 감염 속도가 빨라진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수용했던 이탈리아 북부 크레모나 병원. 그중 상당수의 환자들이 사망했다. 감염자 중 상당수의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 넓게 확산이 된다. 우리는 환자 한 명을 만나보기로 했다. 음압 시설이 없이 허술해 보이는 독방.
코로나19 환자와 마주했다. Eccoci qua. Avanti. Allora, ha riposato bene? Faccia dei bei respiri. How is he now? He's doing fine. Volevo dirci che io non sono mai stato a contatto da quando è venuto fuori quell'epidemia qua come te. Sono sempre stato chiuso in casa perché non sono capace di fare le scale. Rimango, purtroppo, proprio a me è stato chiuso in casa, mi sia venuta questa epidemia. Chi lo sa, lo scopriremo. Arrivederci. Arrivederci Bruno. Ok. 의사는 나오자마자 청진기를 소독한다. How long stay in this hospital? How long? How long will you stay? I touched the external part of the camera here with the gun, so you should probably clean it. Yeah, I will. You can go outside. That is better than here. 의사는 서둘러 환자에게서 벗어난다. And wash your hands. 다른 환자들은 취재를 거부했다. 서울 성남의 한 장례식장.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의 장례식은 유가족 없이 엄격한 규정에 의해 진행된다. 사망한 이분도 누군가에게서 감염이 됐을 것이다. 코로나19 전문 병동은 층 전체가 음압시설로 운영된다. 병동 안의 기압을 외부보다 낮게 해 바이러스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환자 한 명을 만나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잠깐 앉을게요. 그 바이러스에 대한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야기 듣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상태는 어떠세요? 몸은요? 몸은 괜찮아요. 아픈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본인이 그 감염됐다는 건? 친구가 연락가지고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양성 판정 받아가지고 그냥 같이 논 애들끼리 다 했는데 한 명 빼고 다 양성 판정 받았어요. 그 친구는 어디서 그 친구는 어디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역학조사해서 보니까 그 다른 친구 한 명이 이태원 거의 클럽 간 사람이랑 동선이 겹쳐가지고 노래방 갔는데 가서 감염되고 이제 우리도 다시 감염되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태원에서 갔던 사람이 노래방을 갔는데 제 친구도 노래방을 간 거죠. 그래서 동선이 겹쳐가지고 감염이 됐어요. 그럼 하나, 둘, 셋, 네 번째 감염이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저희도 계속 집에만 있는 상태였고 제가 그 슈퍼만 이렇게 뭐 음식을 사러 왔다 갔다 하고 이랬었어서 어떻게 걸렸는지도 잘 누구한테 감염된지도 모르겠어요. 몰라요. 누구한테 어떻게 감염됐는지도 모르겠고 그 첫째 애가 그 공항에서 바로 양성을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서야 걔가 이렇게 맛이 안 느껴지고 뭐 냄새가 안 난다 그런 게 진짜 코로나였구나. 근데 걔는 진짜 집에만 있었거든요. 저만 그 식품점에를 왔다 갔다 했었고 그러니까 제가 아마 식품점에 갔을 때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감염이 돼서 제가 걔한테 전해주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혀. 교회 야외 활동이 있었어요. 거기를 가면서 왕복 2시간 정도 대형 버스에 탑승을 해서 한 3, 40명 정도가 함께 있었으니까 밀폐된 공간에 있어서 그랬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지인을 오랜만에 만나서 한 1시간 반 정도 식사를 했거든요. 그 식당도 이제 밀폐된 공간이고 거기 안에 손님이 많았기 때문에 딱히 제가 평소에 했던 거랑 다른 활동은 이 두 가지였어요. 바이러스는 숙주의 몸에서 나와야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고 확산할 수 있다.
밖으로 나온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게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비말은 눈에 띄지 않는다. 우리는 비말을 특수 영상으로 담아보기로 했다. 바이러스 확산의 주인공은 바이러스들을 감싸고 있는 침방울, 즉 비말이다. 고속 카메라에 담긴 비말의 모습은 충격적이다. 넓고 길게 날아다니는 비말의 모습들. 오랫동안 공중에 떠 있는 비말들. 레이저를 이용한 촬영은 비말 구름의 흐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넓고 길게 날아간 비말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공중을 떠돈다. 광범위하게 퍼진 비말은 가라앉아 있다 건조된 후에는 더 가볍게 비상해서 다시 날아다닐 것이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면 환자의 비말이 공기 중으로 확산되는 것이 최대한 억제된다. 바이러스는 환자의 몸속에서 숫자를 불린 후 숙주를 벗어나 감염시킬 사람들을 찾는다. 감염자와 가까이 있을수록 감염이 될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2m 이상 떨어지면 바이러스는 중력에 의해 상대방에 도달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2m를 떨어져 있는 것은 쉽지 않다. 감염자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거 한번 잡아볼래요? 네. 여기가 1m. 이 정확히 2m예요. 보건 담당자들이 계속 2m 거리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2m를 지금 이렇게 앉아보니까 2m를 지킨 것 같아요? 거의 못 지킨 것 같아요. 2m 굉장히 멀죠? 생각보다 많이 머네요. 미국 몬타나 대학은 2m를 지키기 위해 농구장을 빌려서 시험을 치렀다.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좁은 엘리베이터 내에서도 2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화장실도 예외는 아니다. 바이러스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충북대 최영기 교수팀은 세계 최초로 페렛을 이용해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감염 실험을 했다. 사람과 폐 구조가 비슷하고 사람과 비슷한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페렛을 사용해 코로나19가 어떻게 전파가 되고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를 실험을 통해 연구한 것이다. 결과는 놀라웠다. 상부호흡기를 통해서 가장 많은 바이러스를 분비한다는 것과 최근에 타액에서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사실, 또한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분변이나 그 소변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배출한다는 사실들을 페럿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저희가 증명을 하였습니다. 감염된 페렛은 사람과 같이 기침을 하고 발열을 하는 등 호흡기 증상을 보였고 가까이에 있는 다른 페렛을 감염시켰다. 그리고 감염된 페렛의 비말이 칸막이를 넘어가 건너편 페렛들도 감염시켰다. 가족 10명 전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미국의 한 가정. 바이러스는 확산이 주 목적이다. 페렛이든 인간이든 혹은 어떤 인종이든 가리지 않는다. 이미 10명 전원이 감염이 됐던 라미네즈 가족. 우리의 취재 요청을 조심스럽게 승낙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Okay, can I spray your shoes? okay. Yeah. stay outside. Okay, all right. Thank you very much. 여느 집처럼 거실은 가족들의 공유 공간이다. You have to wear, baby. Or you go lay in grandma's bed. There you go. Okay. So could you explain me, you are the first one you infected in this family? No. She was. I was. You are? I was. Where did you get infection? Oh, I have no clue. No clue? No clue at all. We did everything right. We washed our hands. We would go buy groceries. We would spray our groceries. We would spray our shoes. Back then, you didn't have to wear a mask. We had Easter. I sat down, watched TV with my kids, and I fell asleep. And then I woke up like around 11, and I had a fever. And I went and woke up my husband, and I told him, something's wrong. I have a fever. And he's like, oh no, I'll get out of the room and you stay in the room. And he's like, are you sure? And I was like, yes, I have a fever. And my fever, I think it was like 103. And I stayed in the room. The next day, he went to work and he came back and he told me, are you feeling better? I felt better. But I still stayed in my room. I never came out. Other symptoms? Other symptoms, I had the headache and I had the fever the one day. But after that, I had a headache and then I had diarrhea. And so... And body aches. And body aches. And that was it. I got sick maybe 3 or 4 days after my mom got sick. And my first symptom was no taste. And then after that, it was a fever. I had a consistent fever of 104. And then I had body aches, headaches, nauseous, no appetite. I pretty much had every symptom. And then come around maybe like 9-10 days of being sick, I got shortness of breath, and then I had to be hospitalized. 아내에게서 시작된 코로나19는 큰 아들을 거쳐 남편에게로 옮겨갔다. 그러나 남편은 바이러스에게 굴복하고 말았다. He was hospitalized maybe
9 days later too, like right at the day after he went in, my husband went in. And my husband was there for 3 days. Like the third day that he was there, he had a heart attack. So he had not one heart attack, but he had 4 heart attacks. They brought him back, and then he would have another one. And then they brought him back, and they have another one. And so he passed away due to complications from COVID-19. 건강했던 남편은 입원 3일 만에 사망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 10명 중 남편만이 가족의 품을 떠난 것이다. To let me talk to him and then he would come back. And I just kept telling him, let me talk to him. He'll come back. He won't leave me here. And I don't remember anything after that. 같이 살던 시어머니도 감염이 돼 10일간을 병원에서 보냈다. 방이 5개나 되지만 거실에서 서로 마주치며 생활한 것이 집단 감염의 원인이다. 아이들도 감염됐지만 가벼운 증상만을 겪었을 뿐이다. 바이러스는 물체 표면에 붙어 있다가 손으로 접촉하면 호흡기로 들어가서 감염되기도 한다. 우리는 바이러스를 가장해 형광물질을 손에 바르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바이러스는 숙주 밖에서의 생존 시간이 길수록 확산이 잘 된다. 그릇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를 통한 감염도 위험하다. 특히 춥고 건조한 겨울은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충격적이게도 식기 등 같이 사용하는 주방집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손이 범인이다. 참가자 8명 전원이 손을 통해 바이러스를 전파했다. 일부는 손으로 만진 머리와 얼굴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고 눈도 만지고 입도 만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또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전파가 더 크게 넓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마스크는 거리 두기와 함께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주요 수단이다. 그러나 밥을 먹을 때는 마스크를 쓸 수가 없다. 바이러스는 이런 빈틈을 노린다. 그때 할 때도 마스크 썼었어요? 네. 만날 때도 다 마스크 썼어요. 근데 막 이렇게 먹을 때 마스크 벗으니까 그때 감염된 것 같아요. 계속 쓰고 있다가 안 먹다가 벗었는데? 네네. 그때 친구도 감염된 친구도 같이 벗고 이야기하는 그 사이에 감염됐었어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피할 수도 없잖아요. 밥 먹을 때 마스크 쓰고 먹을 수도 없고. 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냥 식탁 이런 그냥 음식점 같은 데서 그냥 먹는 거라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데요. 네네.
식당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감염자가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고 근접한 거리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식당에서는 체류 시간이 길 수밖에 없고 이는 바이러스에게는 최적의 조건이다. 어떻게 식당을 통한 전파를 막을 것인가? 대도시들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코로나19는 식당, 카페, 체육관 순으로 전파가 많이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식당은 카페나 체육관보다 4배나 더 높은 감염률을 보였다. 한 카페에서 당시 같은 공간에 있던 손님 27명이 집단적으로 감염이 됐다. 이후 가족들까지 감염된 숫자는 60명이 넘는다. 원인은 에어컨. 감염자의 호흡기를 통해 나온 바이러스가 에어컨의 바람 흐르는 방향으로 확산됐다. 그리고 통풍이 없는 상황에서 바이러스는 실내를 회전하며 농축됐다. 캘리포니아 대학 센터 바버라 응용수학자인 비온 버니로 교수는 왜 실내에서 집단적으로 감염이 되는지를 공기의 흐름으로 분석했다. 식당 내 감염은 에어컨 바람의 흐름을 따라 순차적으로 발생했다. 바이러스는 식당 내를 계속해서 순환하며 감염시킨다. 버스 내도 마찬가지. 최초 감염자의 호흡기를 나온 바이러스는 공기의 흐름에 따라 버스 내를 순환하면서 농축되고 이는 주위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감염시켰다. 사람이 밀집한 구로 콜센터는 감염 규모가 더 커졌다. 에어컨 바람은 칸막이를 타고 넘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감염시켰다. 에어컨 때문에 바람의 흐름이 생겨 책상 칸막이가 효율적인 차단 수단이 되지 못한다. 바이러스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다른 층으로 확산이 됐고 결국 가족 등 170명이 감염된다. It's not only that people emit a cloud and then it drifts with the flow and affects on people. If the ventilation is not good enough, if you're recirculating the cloud, the concentration becomes bigger and bigger, and eventually everybody gets infected. 실내는 강력한 환기 시설이 없으면 내부에서 바이러스가 농축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이 실내 감염의 핵심이다. 실내 감염을 예방하려면 강력한 통풍 시설이 필요하다. 통풍이 원활해지면 공기 순환이 잘 돼 바이러스는 농축되지 않는다. 바이러스의 농도는 희석이 되고 감염자는 줄어든다.
영국발 바이러스의 변이가 다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감염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바이러스의 변이는 주로 스파이크의 단백질에서 일어난다.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면역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한 변신이다. 초기 스파이크의 614번 아미노산에서 D형으로 변화했고 다시 G형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미노산 2개가 탈락한다. RNA이기 때문에 변이도 어느 부위에서나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자연적으로 들어왔을 때 면역 시스템, 그러니까 면역력이 작용을 했을 때 얘를 장벽으로 여겨가지고 얘를 회피할 수 있는 기전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향후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백신 접종을 미국이나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이제 확장하면서 계속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면역 시스템보다는 더 큰 장벽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이러스는 그걸 또 회피하려고 돌연변이를 계속 유발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본격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돌연변이는 발생은 굉장히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 거죠.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 도래지와 저수지, 농경지에 대한 출입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